이건 뭐냐면 우리말 좀 들어줘요. 아. 기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특히 ICBM에 대해서 기습적이라는 말은 네. 미국 긴장하고 있어. 언제 쏠지 몰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군사적인 도발 플러스 이 안에는 북한 스타일의 제스처 게임이 숨어 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아까 윤 의원님 말씀처럼.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 각각 390, 340여 킬로미터를 날아 이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네. 이 비행 거리를 계산하면 이 청주에 있는 공군기지와 오산,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네. 이례적으로 북한의 빠른 인정이었습니다. 이 북한 오늘 새벽 7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1시간 만에 600mm 이 방사포를 동원해 사격을 했다라고 전격 보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술 핵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 훈련을 통하여 공중 우세를 자고자지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네, 북한은 특히 이번에 쏘아 올린 이 방사포 4발이면 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한 화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북한의 SRBM 발사에 따른 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발사 직후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네. 이 발사 상황과 함께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네. 그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보통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엔 아무리 빨라도 다음 날 아침 새벽 뭐 그렇죠, 6시쯤 그렇죠. 돼서 입장을 네네. 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1시간여 만에 바로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하던 관행이 네. 이미 지난해 도발부터는 다 깨지고 무너졌어요. 아. 그러니까 도발을 할 때마다 뭐 일주일 주기로 네. 주말 새벽이면 발사한다든가.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지난해부터는 뭐 한꺼번에 쏘기도 하고 매일 쏘기도 하고 또 텀을 두었다가 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성명이 나오는 것도 김여정 주로 노동당 이 네. 부부장의 성명이 굉장히 거칠기도 한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토요일 오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네. 화성 15형을. 네. 그리고 이제 통미봉남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남조선을 겨냥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미국을 주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쏘고 나서도 이 미군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태평양을 우리가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싶은 도발의 목표를 좀 명확히 하면서 네. 이게 우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험한 말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네. 상대하지 않겠어. 지금 이 메시지를 점점 강하게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다양한 도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관례, 이런 예측 가능성을 지금 의식적으로 깨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에 나왔는데 강재묵 기자, 예. 토요일에도 한 발을 먼저 쐈어요. 네, 그제 토요일에는 이 ICBM 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이 새해 첫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 48일 만에 무력 도발로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일본 방위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이 14,000km이며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 하루 전날 미 안보리와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하며 이 전례 없는 대응을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하고 하루 만에 이 ICBM 발사와 이 오늘 SRBM 미사일 2발 발사까지 총 3번의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네, 앞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ICBM의 맞대응 성격으로 어제 일요일인 어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한미 연합 훈련에 나선 건데요. 네. 이 모두 10대 비행기가 참가했는데 특히 괌에서 한반도를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전략기 B1B가 출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초음속 기종으로 60톤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어서 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혀 우리가 미사일 도발에 이 맞불 작전으로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아침에 북한 도발이 이어지자 네. 이 정부 오늘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외교부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이 기관 5개를 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총 3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토요일에 일단 1발을 쐈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쯤에서 2발을 쐈습니다. 총 3발을 쐈는데 토요일에 쏘고 오늘 아침에 쏘고 똑같이 등장한 게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 토요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지금 이 남조선 것들 상대할 의향이 우리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2발을 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이 빈도수 결국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미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명확한 메시지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남쪽이랑은 얘기 안 한다. 우리 미국이랑만 얘기할 거야. 라는 얘기. 뭐 원래도 뭐 미국이랑 좀 직거래를 좀 하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만 굳이 노골적으로 2번 다 이렇게나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싱가포르, 뭐 베트남에서 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뻔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는 거의 북한을 지금 무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와라. 어? 우리가 이런 7차 핵실험 네. 이것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너희들 대북 제재 해제해주고 미국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죠. 계속 위협의 강도를 도발의 강도를 높일 테니까 우크라이나 이쪽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북한이 갖고 있는 이 가공할 미사일 핵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좀 써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무시. 네. 그러니까 이제 회색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인기라든지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회색 도발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쓸 정도로 앞으로 계속 쏴대겠다.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만큼 대북 제재가 오래될수록 그만큼 버티기가 좀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만큼 뭐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잖아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신형이 계속 나오면서 재래식 미사일을 이거 재고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쏴서 없애버리자.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좀 이 무시 전략을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약간 북한이 안달이 난 거 아니겠느냐. 좀 우리 좀 봐줘라 라는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그런 보도를 또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토요일에 먼저 한 발 쏜 이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습으로 쏘라고 좀 지시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기습치고는 또 너무 늦게 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 말로는 기습 명령으로 썼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있고 발사까지의 시간을 따져봤더니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 이것을 두고 이 남측 전문가들은 이게 뭐가 기습이냐. 이 그러게요. 북한의 기술 수준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걸 듣고 이 김여정 부부장 오늘 아침 반박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표현해 보시면 이 남조선 바보들이다, 뭐 좁쌀 같다, 어떻게 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인 비난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설명이 기습 발사라는 개념이 이 발사 명령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하고 적중한 순간을 판단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하라고 했다. 요 단어에 조금 천착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라. 시간은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네. 했더니 진짜 기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영일 위원님. 네. 그렇게 뭐 기습 같지는 않긴 합니다. 네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기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말은 기습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말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저 욕이나 저런 거 막말 다 빼고 보면요. 너무 친절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전문가들이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아직 완성 안 된 것 같아. 또는 기습이라고 했는데 9시간 걸렸고 이거 고체 연료 아니고 액체 연료인 것 같아. 네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 이런 보인다 얘기했더니 이거죠. 오래 걸린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네. 오후에 네. 7대의 이 한미 간의 네. 정찰기가 착륙한 시간에 우리는 쐈다 이거예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설명을 하고 네. 재진입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신호를 끝까지 네. 우리가 추적을 하겠냐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막 해줘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 말 좀 들어줘요. 아. 기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특히 ICBM에 대해서 기습적이라는 말은 네. 미국 긴장하고 있어. 언제 쏠지 몰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군사적인 도발 플러스 음. 이 안에는 북한 스타일의 제스처 게임이 숨어 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아까 윤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꼭 봐줘야만 돼요. 우리 이렇게 무섭다니까 하고 엄포를 놓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한 다른 때와 다른 네.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 거친 말,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미 당국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항상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은 그냥 대화 채널을 요청하면 돼요. 네. 그럼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도발은 도발대로 하더라도 투트랙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절박한 연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게 훨씬 쉽겠다. 참 이게 답답한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절박해서 협박이 안 되는 협박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협박이 실제로 정말 협박으로 우리가 느껴지려면 이 쏜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해야지 협박으로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 오늘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SRBM에 대해서는 이 한미 정보 당국이 아직 이 미사일 고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있었던 지난 토요일 ICBM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 낙하 장면이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낙하 도중 이 두어 개로 갈라진 뒤 이 불꽃이 튀면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온 뒤에 이 공기 밀도가 높은 고도에서 이 불이 붙으면서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즉 대기권 재진입에는 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술성 완성도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일단 미사일은 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죠. 미사일 한 발당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근데 지금 북한이 벌써 민지숙 기자 네. 3발을 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난도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 ICBM 한 발 쏠 때마다 390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하는데 약 2,6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이 탕진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더 나설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북한의 식량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매체를 통해서 이 존엄과 영광은 억만금을 준데도 바꿀 수 없다. 이 주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무리하게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은 이 고체 연료 개발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액체 연료 미사일을 다 소진하려는 그야말로 재고 처리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